주제는 우주 개척, 함께 달과 화성으로입니다. 전 세계에서 다양한 참가자들이 모였는데요. 서로 다른 배경과 언어지만 오늘은 모두 같은 목표를 향하고 있습니다. 이번 IMSCC 2025에서는 과학기술과 창의성이 만나 새로운 가능성을 열어가는 순간들을 함께합니다. Hello everyone, my name is Philippe Longchamp and I am from Lund in Sweden. It's my fourth time here at the IMSCC. I was here the first time in 2018 and I started my involvement with this amazing material, 4D frame and mechatronics, around 2016. I find this material to be extremely important for education because it stimulates the students to find creative solutions to real-world problems by learning about simple concepts at first and then go up in complexity, learn about mechanics, learn about robotics, but also about sturdiness, resistance, friction, all these things that we ought to teach in science that often we teach in a theoretical way. 이거 오퍼튜니티를 본따서 만드는 화성 탐사선인데요. 이 바퀴를 좀 더 촘촘하고 견고하게 연결해서 튼튼하고 충격에 버틸 수 있게 설계했고, 몸통도 외부 충격을 강하게 견딜 수 있고 무게를 좀 더 무겁게 견딜 수 있도록 설계를 했습니다. 원래 좀 뚝딱뚝딱 만들면 될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팀워크가 많이 필요했고 상상력이 많이 필요하다는 걸 깨달아서 좋았습니다. 무대 위의 환희 그 이면에는 학생들의 노력과 열정이 숨어 있습니다. 교육의 가치는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전해지며 심사위원장의 총평은 모든 참가자에게 또 다른 배움의 방향을 제시합니다. So I'm Krzysztof Fenyvesi, I'm from the Finnish Institute for Education Research and also I'm a STEAM director of the Experience Workshop STEAM Network. And 4D Frame Festival is really unique, really special because every children, every teenagers, every young people are recognized and they get awarded and also get supported for their achievements in the festival. This is also a great opportunity that researchers, teachers, children, parents meet together and share the joy of creation, joy of creativity, the joy of learning. So this is my favorite festival. I really like to be here in Korea, in Seoul, to celebrate creativity together with the people. 안녕하세요. 네, 잘 들리시나요? 제가 지금 카메라가 잠깐 고장나서 제가 제 잘생긴 얼굴은 이따 보여드리겠습니다. 혹시 잘 들리시면은 채팅창에 잘 들리신다고 메시지 한번 남겨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제 잘생긴 얼굴은 이따 보여드리고, 자, 오늘은 이제 제가 이제 국제수리과학 창의대회 준비반으로 저희가 준비를 했는데, 그 대회 준비 과정이 어떻게 되는지 소개해드리기 앞서서 제가 한 10분에서 15분 정도 저희가 왜 이런 형태의 수업을 준비하는지 간략하게 좀 설명을 드리고, 그 다음에
대회 준비 과정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요즘에 AI 때문에 난리죠. 요즘에 유튜브나 인스타그램 보면은 뭐 어딜 가나 AI 시대 때문에 변화된 우리 삶에 대해서 얘기하고 앞으로 우리 아이들을 어떻게 교육해야 될 것인가 여러 전문가들이 나와서 얘기하는데 여러 다양한 전문가들마다 다양한 관점을 가지고 있지만 쭉 일관되게 이야기하는 것은 시대가 많이 바뀌었다. 더 이상 지금과 같은 교육은 이제 크게 의미가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더 자세히 설명 안 드려도 학부모님들께서 저보다 더 잘 아실 거라고 믿고, 자, 저희가 올해 6월부터 이제 학원 이름이 바뀌었습니다. 하이딕 창의 사고력 학원. 이름 별로라고 학생들이 지금 난리인데 저 로고가 호두 모양처럼 생겼다고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상관없습니다. 제가 하고 싶어서 정했습니다. 자, 제가 이제 제 그동안에 학원을 이제 설립하기까지 어떤 과정을 거쳤는지 제가 간단하게 좀 소개를 해드리려고 하는데요. 소개를 해드리려고 하는 이유는 물론 이제 저에 대해서 여러분들께서 좀 신뢰를 가지고 계셔야 우리 사랑하는 아이들을 맡길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제 그런 이유도 있지만 저희 커리큘럼이 어떤 배경에 의해서 만들어졌는지도 학부모님께서 좀 공감하실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한번 저희가 또 확인하고자 또 설명을 드립니다. 저는 이제 여러 가지 저도 이제 마찬가지로 이제 수능 세대죠. 치열하게 저는 이제 그 당시에 평촌에 살았는데 평촌 학원가 지금 뭐 일산의 후곡 학원가랑은 비교도 안 되게 한 3-4배 정도 더 컸던 것 같아요. 평촌 학원가에서 열심히 수능 공부하면서 그 당시에는 뭐 법적인 제재도 없어가지고 뭐 한 12시 뭐 새벽 2시까지 공부했던 것 같아요. 학원 다니면서. 그러다가 아이폰이 출시가 되고 스마트폰 출시되면서 우리 아이들 두뇌 다 망가지고 있죠. 자, 그리고 제가 박사 과정을 하면서 한 7년 정도 일산의 중고등학생들을 대상으로 청소년 멘토링을 진행했습니다. 제가 만났던 아이들은 좀 속된 말로 빡센 애들이었어요. 뭐 몸에 문신도 있고 술 담배 뭐 기본이고, 그래서 그런 아이들을 이제 멘토링을 쭉 하면서 제가 그 당시에 느꼈던 건 뭐냐면은 제가 만났던 한 200명 정도 만났는데 한 절반 이상이 됐던 것 같아요. 절반 이상이 집이 잘 살아요. 잘 살고 옛날에 어렸을 때 영어 유치원 다니고, 그리고 학원도 뭐 일주일에 한 10몇 개씩 다니고 11개 10개 막 이렇게 다니고, 그러던 아이들이 초등학교 지나서 중학교 올라가 가지고 빵 터지는 거죠. 아이 쌍 공부 안 해! 이러면서 빵 터져 가지고 중고등학교 가서 이제 저를 만나게 됐던 그런 경험도 있습니다. 2016년에 이제 알파고 2세돌이 격돌하면서 이제 AI가 세상에 이제 등장하기 시작했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AI가 우리 삶을 많이 바꿔놨죠. 아까 또 말씀드린 대로 저는 이제 공학 박사 출신입니다. 저는 교육 전문가가 아닙니다. 교육 전공이 아닙니다. 공학 전문가예요. 공학 전문가. 그래서 사실은 이론적으로는 교육에 대해서는 제가 전문가 입장에서 뭔가 입장을 내놓는다는 게 좀 어불성설일 수도 있지만, 그동안에 제가 청소년 멘토링을 하면서 그리고 또 학원에서 수업하면서 아이들을 만나면서 제가 다양한 경험을 바탕으로 또 이 커리큘럼을 제작을 했고요. 그러다가 2022년에 제가 연구소나 학교로 가지 않고 학원을 이제 개원을 했습니다. 요즘에 이제 나오는 소리가 뭐 수능 폐지론 얘기도 나오고 있죠. 수능이 폐지될 거에 대해서 뭐 이거 맞춰도 전문가들마다 의견이 다른데 뭐 폐지되기가 쉽진 않을 것 같아요. 쉽지 않을 것 같지만 분명한 것은 이제 더 이상 수능의 폐해에 대해서 사람들이 많이 인식을 하고 있고, 그리고 수능만으로 어떤 사람을 평가할 수 있는 시대는 지났다 하는 것들은 모두가 이제 공감하실 것 같습니다. 제가 이 배경을 쭉 설명드리는 이유는 뭐냐, 사실 저 같은 배경을 가진 학원 원장이 과연 몇이나 될까, 이런 생각을 해요. 제가 자랑을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아이들을 현장에서 많이 만나면서, 그리고 실제 직업 현장에서는 이제 박사학위 취득하면서 공학 분야에서 또 공부도 좀 했고 논문도 직접 써봤고, 논문 쓰면서 밥 벌어먹고 사는 것들이 이제 박사들이잖아요. 그리고 실제로 저희 학원에서도 아이들을 상대하지만 저희 학원에 계신 선생님들이 전현직 그 이공계 출신 전문가분들이 이제 많이 계세요. 그래서 그분들이 직접 아이들에게 어떤 수업을 제공하면 좋을까 이제 같이 개발을 하는데, 개발하는 초점은 뭐냐면은 어른들에게 보여주기 위한 게 아니라 아이들이 어떻게 하면은 이 어른이 되었을 때 우리가 그동안에 사용했던 이 기술들, 지식들을 잘 소화할 수 있을까, 이 방향 안에서 저희가 커리큘럼을 계속 개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지금 현재 중고등학교
과학 선생님이거든요. 대안학교에서 과학도 가르치는데, 입시 가르치는데, 그 아이들을, 중고등학교 아이들 입시 과목을 이제 가르치면서도 제가 드는 생각이 많아요. 아이들이 요즘에 생각도 안 하고, 요즘에 지문도 길어지니까, 문해력도 떨어지니까 또 많이 어려워하기도 하고, 그래서 중고등학교 때 준비해서는 이미 늦었다. 초등학교 때부터, 유아 초등학교 때부터 우리가 어떤 공부의 기초를 잘 다져야 한다 하는 생각을 항상 하고 있습니다. 자, 저희가 이제 제가 최근에 이제 요즘에 유명한 수학학원이죠. 뭐 제가 정확하게 뭐 브랜드 이름을 말할 수 없지만 들소수학 아시죠? 들소수학. 요즘에 뭐 빡세고 또 성적도 잘 올려주는 그런 수학학원이라고 학부모님들 사이에서 소문이 자자한데, 이 학원의 홍보 이제 글을 보면서 이 학원에서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우리 목표는 수학자가 아닌 입시다. 저는 굉장히 이 표현을 보면서 감명받았습니다. 그러니까 학원이 솔직해져야지.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어떻게 보면 이런 입 바른 소리를 하지만 어찌됐든 저도 사교육 현장에 있는 사람이고, 여러분들의 지갑을 열어서 제가 돈을 갈취하려고 하는 게 제 목적 아니겠습니까? 근데 문제는 그 돈을 투자하는 만큼 뭔가 효과가 있냐, 이제 요게 이제 또 중요한 부분인데, 이 학원에서 솔직하게 얘기한 거예요. 우리 목표는 수학자가 아니다. 수학에 뭔가 본질적으로 탐구하고 그런 사람을 키우는 게 아니라 입시가 우리의 목표다. 정확하게 자신들의 정체성을 이야기하면서, 목표를 이야기하면서 다가가는 것이 저에게 굉장히 인상적이었습니다. 솔직했다. 저희 학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 학원은 목표가 인공지능 시대에 꼭 필요한 인재를 키우는 학원이라고 잡았어요. 옆에 이제 훈련소라고 적혀 있는데, 훈련을 해야 됩니다. 훈련이란 건 뭐예요? 매일매일 꾸준히 하든지 반복적으로 이제 해야 되는 건데, 단기간 내에 고비용을 들여서 할 수 있는, 키울 수 있는 역량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이렇게 잡았고, 근데 저희 학원에 이제 고민이 있어요. 사실 이게 이제 입시와 뭔가 동떨어져 있는 느낌이 들어서 학부모님들께서 또 고민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국영수학 학원 기본적으로 또 보내긴 해야 되고, 근데 시간이 없으면은 이제 저희 같은 만들기 학원처럼 보이는 학원은 뒤로 이제 밀려나게 마련인데, 그래서 저희도 이제 그런 고민이 들어서 이제 올해부터 초등학교 9학년 대상으로 연구활동 보고서 작성반이라든지 논문 대회 참가반 이런 것들을 조금 더 확장해서 반을 개설을 했고요. 결국에는 생각하는 힘을 키운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 제가 적어놨지만, 저희 학원에서 아이들이 무엇을 배울 수 있냐, 다양한 지식과 경험을 당연히 기본적으로 배워야 되고요. 배울 수 있고, 사고력, 창의력, 문제 해결 능력, 자기주도 학습, 회복 탄력성,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들, 그리고 여러 가지 내가 말로도 표현하고 글로도 표현하고 자기 생각들을 표현하는 그런 능력들을 키우기 위해서 매 수업마다 계속 훈련을 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제가 빨간색으로 문해력 적어놨는데, 저는 저희 학원보다 더 중요한 학원은 입시학원 아닙니다. 문해력 학원은 저희 학원보다 좀 중요하다고 생각해가지고, 저희 학원 대신에 만약에 문해력 학원을 보낸다 하면 저는 말리지 않습니다. 기쁜 마음으로 보내드립니다. 문해력을 발달시켜주고 싶으신 분들은 다른 학원에 보내셔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는 입시를 이제 부정하지 않아요. 당연히 저도 이제 중고등학교 올라가면은 학부모님들께 말씀드리는 거는 마음껏 입시 준비하시라. 우리나라에 사는 이상 당연히 입시 준비해야 된다. 하지만 제가 중고등학교 아이들을 가르쳐 보면서 느끼는 거는, 아이들이 입시를 준비할 기초가 전혀 안 돼 있다 하는 것들을 이제 많이 느끼게 되고, 그래서 저희 학원에서 받는 이런 훈련의 과정들은 다른 입시 학원을 그만두고 우리 학원 다니라 이게 아니라, 이제 선택이 아니라 필수가 됐다. 이제 더불어서 가야 된다. 입시학원과 마찬가지로 그렇게 생각하고, 그 이유는 아래와 같이 스마트폰 때문에 우리 아이들 뇌가 다 망가지고 있고, 또 인공지능 시대가 왔고, 그리고 또 시대 분위기 자체가 입시 위주의 교육의 폐해에 대해서 점점 목소리를 높여가는 분위기, 요 세 가지 원인 때문에 이제 저희 학원에서 받는 요 수업이 이제는 필수가 되었다,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가 저희 학원 수업 커리큘럼 관련해 가지고는 나중에 또 시간을 마련해가지고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우리가 공부 왜 하냐? 뭐 되게 원론적인 내용이라 가지고 좀 지루하실 수도 있는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결국 공부 왜 합니까? 성공하기 위해서 하는 거 아니에요? 저희가 사교육에 왜 고비용을 아이들에게 투자하는 겁니까? 아이들이 그냥 나중에 사회 나가서 그냥 그럭저럭 그냥 평범한 인생 살아라 해가지고 저희가 어머님 아버님들 정말 인생 갈아 넣어가지고 투자하시는 거 아니잖아요. 아이들이 행복한 인생을 사는 것뿐만 아니라 사회에서 정말 유능한 인재로 정말 자랐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으로 이제 사교육을 시키시는 거잖아요. 근데 이 사교육 자체가 나쁜 건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외국 같은 경우는 오히려 자녀들의 교육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서 이제 문제가 되는 상황이 많은데, 그래서 이제 외국에서는 우리나라의 높은 사교육
그러니까 아이들의 교육에 관심을 갖는 그 교육열에 대해서는 굉장히 부러워한다고 합니다. 근데 문제가 뭐예요? 우리나라에서는 학원을 보내면 보낼수록 애들이 다 죽어간다. 죽어가기 때문에 이제 문제고, 아이들의 생기를 점점 뺏어가는 그 교육이기 때문에 문제인 거지, 아이들에게 좋은 교육 컨텐츠를 많이 제공하는 것들, 그런 교육열은 잘못된 게 아니다. 이제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인이 돼서 궁극적으로 여러분들도 저와 같이 아까 제가 제 배경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지만 비슷하실 거예요. 아마 다 같이 수능 준비하고 그런 세대인데, 지나가 봤을 때 여러분들께서 어떤 느낌이 드실지 모르겠지만 그 수능이라는 것이 정말 인생에서 정말 작은 문제 같다는 생각이 저 같은 경우는 들었는데, 지금 성인이 된 나에게 필요한 역량이 무엇인지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 아이들이 취업을 하든지 나중에 성인이 돼서 취업을 하든지 창업을 할 텐데, 우리 아이들이 10년 뒤 20년 뒤 나갈 시대가 이제 인공지능 시대, 지금보다 더 발전한 인공지능 시대를 살아갈 것이고,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수능이 절대 불필요하다, 입시 준비가 불필요하다 말씀드린 건 아니죠. 그래서 입시 준비도 해야 되는데, 과연 아이들이 입시 준비를 잘 할 수 있는 역량을 유아초등학교 때 키워나가고 있는가 하는 것들을 같이 또 고민을 해보실 수 있고, 그래서 결국에는 유아초등학교 때 어떤 역량을 키워야 되는가 하는 것들에 대해서 저희가 이렇게 8가지 정도 이렇게 요약을 해놨습니다. 이 외에 뭐 다양한 관점을 가지신 분들이 많으시겠지만, 어찌됐든 진짜 우리 아이들에게 필요한 교육이 무엇인지는 여러분들께서 스스로 판단하실 수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이 이미 우리나라에서 그 많은 교육들을 받아오신 분들이고, 지금 사회생활을 하시면서 내가 그 당시에 이런 교육을 받았으면 좋았을 걸 하는 역량, 그런 필요성을 다 느끼시는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다 우리는 교육 전문가다. 그래서 주변의 학원 원장의 말이나 주변의 학부모의 말에 휘둘리지 말고 소신을 가지고 저는 선택하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있습니다. 자, 저희 학원에서는 이런 교육 철학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가 아까 앞에 말씀드린 여러 가지 역량들을 키워내야 되는데, 문제라기보다는 우리 아이들이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는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그 아이들이 잘 소화하기 위해서 적절한 커리큘럼을 제공하는 것이 중요한데, 아이들이 어때요? 아이들은 일단 재미없으면 생각 안 합니다. 아무리 앞에 1타 강사 갖다 놔도 재미없으면은 집중을 안 해요. 생각 안 해요. 근데 어떻게 하면 재미를 느낍니까? 자기가 직접 하면 애들이 재미를 느껴요. 그리고 아이들 말하는 거 좋아하죠. 표현하는 거 너무 좋아하죠. 그리고 틈만 나면 만져요. 막 저희 학원에서 와가지고 막 이것저것 만지대는데, 저도 막 말리고 싶지만 자유롭게 만지라고 둬요. 물론 뒷수습은 선생님들이 하겠다고 이제 저희가 마음 먹고, 만지는 거 너무 좋아하고, 관찰력이 굉장히 뛰어납니다. 제가 어떤 이미지에 대해서 3년 동안 발견하지 못한 어떤 되게 작은 부분을 아이들이 막 관찰해서 저한테 막 설명해 주기도 해요. 그리고 기억력이 엄청 뛰어납니다. 제가 한 달 전에 주겠다고 한, 수업시간 태도 좋아가지고 한 달 전에 주겠다고 한 마이쮸도 기억해서, 선생님 그때 한 달 전에 마이쮸 주겠다고 했는데 언제 주실 거예요? 막 이러면서 저한테 얘기하는 거 보면 소름 돋습니다. 아이들이 유아초등 시기에 두뇌가 한창 성인 수준의 80%까지 발달한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막 두뇌가 발달하면서 진짜 머리가 좋은 것 같아요. 근데 한편으로는 실패를 두려워하기도 해요. 아이들은 칭찬받는 거 되게 좋아하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잘 못하는 모습을 선생님들에게 보여주기 싫어하죠. 그래서 선생님들이 수업 시간에 저희가 칭찬 엄청 많이 합니다. 무조건 칭찬합니다. 못해도 칭찬하고 실패해도 칭찬합니다. 자존감이 요즘에 또 낮은 아이들이 또 많아요. 모르겠어요. 요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학부모님들께 잔소리 많이 들어서 그럴 수도 있고, 학원에 가서 친구들이랑 비교해서 그럴 수도 있고. 근데 아무튼 전반적으로 아이들이 자존감이 낮다 하는 것들을 저희도 수업 시간에 많이 느껴서 오히려 칭찬 많이 해주면서 저희 수업의 제일 목표는 아이들의 자존감 세워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식과 경험이 당연히 부족하죠. 나이가 어리니까. 그래서 많은 지식과 경험을 채워주기 위해서 다양한 사례 같은 것들도 저희가 많이 보여주고요. 속도가 느려요. 속도 느리고, 이거 많이 공감하실 거예요. 뭐 하나 시키면은 속 터집니다. 근데 저희 학원에서는 아이들이 직접 해야지 의미가 있다고 보기 때문에 수업 시간도 넉넉하게 가져가고, 아이들이 어려워하더라도 무조건 아이들을 막히면 선생님 부르면서 막 도와달라고 하거든요. 근데 절대 도와주지 않습니다. 속도가 느리더라도 기다려주고 스스로 해결할 수 있도록 저희가 수업 시간에 이런 방향을 가지고 아이들을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부터 이제 그래서 국제수리과학 창의대회 2026년에 저희가 이러한 수업 방향을 가지고 동일하게 국제수리과학 창의대회 준비반도 진행을 하게 되는데요. 지금부터 국제수리과학 창의대회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고, 어떤 수업을 진행하는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고 질의응답 받는 걸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융합과학문화재단에서 주최하는 대회고요. 매년 한 10월 말 정도에 개최가 됩니다. 저희가 지속적으로, 저희 학원이 이제 개원된 지 한 3년 정도 지났는데, 지금 매해마다 대상을 이제 수상을 해왔습니다. 저희가 수상을 목적으로 아이들을 가르치진 않아요. 근데 하다 보니까 좋은 결과를 얻게 되었어요.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는 10월 31일에 토요일에 진행이 되고요. 장소는 한국교원대학교입니다. 올해는 좀 장소가 멀어요. 충북 청주시인데, 그래서 예상하건대 학부모님들 무조건 동행하셔야 되거든요. 동행하셔야 되는데 좀 여러 가지 일정 때문에 참가를 못 하시는 분들이, 학생은 참가하고 싶지만 학부모님들이 시간이 안 되셔서 참가 못 하시는 분들이 좀 꽤 되실 걸로 저희가 예상을 하고, 저희가 다음 주 정도에까지 저희가 참가 신청을 다시 한번 수요 조사를 해서 참가 인원을 확정 지으려고 합니다. 그리고 대상은 영유아부터 성인까지 누구나 다 참가하실 수 있고, 이런 생각도 해봤어요. 가끔 학부모님들께서도 뭐 참가하고 싶으신 분들은 한번 재미로 어차피 기왕 가는 김에 참가 한번 해보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 이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저희 선생님들도 다 참가합니다. 저도 대회 때 계속 떨어지고 선생님들도 계속 떨어지고 있어요. 그래도 계속 갑니다. 이제 뭐 익숙해요, 떨어지는 게. 그래서 아이들에게도 야, 선생님들도 맨날 떨어져, 상 못 받아도 그래도 하는 거야 하면서 자신감도 불어 넣어주죠. 참가비 무료입니다. 그래서 올해 주제는 4D 프레임과 인바디드 AI 해가지고 4D 프레임과 체화된 인공지능이라는 주제로 다양한 부문마다 이제 그 경진이 진행이 되는데, 경진대회가 진행이 되는데, 세부 요강은 아직 안 나왔습니다. 아마 이번 주말에 이제 나온다고 이야기하고 다음 주 정도에는 나올 것 같아요. 자, 이런 모습입니다. 뭐 지금 보통 한 10개국, 11개국 정도 국가에서 학생들이 이제 참가를 하고요. 재밌겠죠? 약간 축제 같은 분위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대회 종목은 이제 학년마다 달라요. 여러 가지 부문이 있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뭐 지구에 도움을 주는 식물, 그리고 뭐 스마트 로봇, 재난 현장 물자 시스템, 뭐 집안일을 돕는 AI, 생체 모방 로봇, 다양한 부문이 있죠. 학년마다. 그래서 각 부문마다 준비해야 되는 미션이 다릅니다. 그래서 그 미션들을 저희가 팀 구성을 해가지고 진행을 할 예정이고, 대상을 받으면 장관상까지 나옵니다. 근데 이 수상 관련해 가지고는 요즘에 저도 이제 고민인데, 학원 차원에서 학교에서 요즘에는 수상 실적을 잘 안 쳐주잖아요. 아예 안 쳐주죠. 점점 이제 교내 대회 위주로 가고 학교 현장에서 평가할 수 있는 걸 바탕으로 해가지고 선생님들이 이제 기록을 해주는데, 그래서 마찬가지로 이 대회에서 받은 장관상이 내가 나중에 진학을 할 때 엄청 도움이 된다, 이렇게 말씀 못 드리겠습니다. 말씀 못 드리지만 어쨌든 상금도 주고, 장관상이 그래도 장관상이나 지자체에서 주는 상은 그래도 아직까지 좀 권위가 있고 기분 좋잖아요. 기분 좋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상도 상인데 아이들의 경험에 굉장히 도움이 되는지 한번 여러분들께서 이제 판단을 하시고, 저는 분명히 도움이 된다, 대회에 나가는 것 자체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언제 이런 대회 나가보겠어요. 자, 세부 일정입니다. 10월 31일에 한 10시부터 이제 시작한다고 보시면 돼요. 이제 경진대회는 10시 30분부터 시작을 하는데, 장소가 충북이죠. 지금 보니까 한 3시간 정도 걸릴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당일에 출발하시려면은 아침 6시 정도에는 출발하셔야 좀 안전하게 도착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고, 저희 같은 경우는, 선생님들 같은 경우에는 보통 전날 새벽에 출발해서 뭐 차에서 잔다든지 그렇게 해가지고 보통 대회를 참가하고 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스케줄을 한번 보시고, 오전에 경진대회가 각 부문별로 대회가 전부 다 진행이 됩니다. 진행이 되는데, 학부모님들이 왜 참가하셔야 되냐, 점심시간에는 각자 자녀들 데리고 점심시간을 드셔야 돼요. 점심을 드셔야 돼요. 점심 드시고 난 다음에 오후에 다양한 여러가지 행사가 있어요. 학술대회도 있고 또 이벤트도 있고, 그리고 시상식, 경품 추천 같은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후에는 좀 약간 자유롭게 진행이 되고, 올해 같은 경우에는 좀 여러가지 부스도 설치가 되어 있는 것 같아요. 뭐 정확히 저도 이제 이 장소에 가보진 않았지만 다양한 부스가 이제 설치가 되어 있어서 아이들이 체험할 수 있는 그런 시간도 많이 확보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폐회식이 지금 5시로 되어 있는데, 보통 5시 정도에 웬만해서는 이제 시간 맞춰서 끝내려고 하고요, 주최 측에서도. 그 이후에 여러가지 정리하고 하면은 5시, 6시 정도에 끝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날 일정은 하루 비워두셔야 됩니다. 비워두셔야 되고, 멀리 가잖아요, 충북까지 가니까. 그래서 기왕 가시는 김에 뭐 시간이 되시는 분들은 가서 여행도 1박 2일로, 작년 같은 경우에는 저기 어디죠, 그 동탄에서 진행했나요? 그래서 그때 거기 근처에 가셔서 한 1박 2일 묵고 오시고, 주변에 좀 둘러보시고 놀다 오시고, 그런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알아서 일정을 짜주시면 되고, 제가 중간에 조금 더 주최 측으로부터 정보가 또 이제 취합되는 대로 제가 또 자세하게 또 중간에 한번 설명을 진행해드리겠습니다. 어떻게 이동해야 되는지. 자, 9월 30일까지 예선 작품을 이제 제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작년에 비해서 사실 지금 한 달 정도 더 빨리 준비를 지금 하고 있어요. 올해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그 이유가 뭐냐, 이제 준비 기간은 동일하게 10주 차인데 조금 더 기간을 앞당겼다.
저희가 사실은 본선 당일까지 10주차로 그동안에 진행을 했었거든요. 근데 해보니까 조금 시간이 조금 빠듯하더라고요. 예선작 제출 때까지. 그런데 저희가 왜 예선작 제출 때까지 10주차로 이제 설정을 해놨냐. 이제 어찌됐든 대회니까 좋은 상을 수상하고 싶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저희가 3년 정도 삼가하면서 계속 대상을 받아왔지만 부문별로 예를 들면은 초등학교 저학년 부문이라든지 좀 이렇게 사실 작년에 자존심이 좀 많이 상했어요. 외국 학생들에게 많이 밀렸습니다. 그래서 올해 20회이기도 하고 저희가 올해는 정말 진짜 선생님들이 정말 갈아 넣어가지고 제대로 한번 준비해보겠다 하면서 예선작 출품 제출까지 10주 과정을 잡아서 정말 지금 제대로 한번 하나의 프로세스를 이제 그동안에 이제 3년 정도 저희도 시행착오를 하면서 노하우가 이제 쌓였을 거 아니에요. 그런 거를 이제 한번 다 풀어보겠다 하는 마음으로 기간을 조금 앞당겼고요. 그 이후에 본선까지 한 달 정도 예선 제출부터 본선까지 한 달 정도 시간 여유가 있잖아요. 그때 이제 발표 연습도 하고 그리고 다른 대회도 같이 병행해서 준비하는 걸로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모든 등록 절차 그리고 자료 제출 절차는 저희 본원에서 담당하니까 학부모님들께서는 그냥 편안하게 아이들 맡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수업을 진행을 하냐? 10주 정도 정규 수업에 저희가 이제 매번 하나의 주제, 매 수업마다 정규 수업에서는 하나의 주제에 대해서 여기 설계도도 그려보고 아이디어 회의도 하고 자료도 사례 같은 것도 학습하고 개념 설명도 하고 이런 만들기도 직접 해보고 이 과정들을 조금씩 매주마다 이렇게 진행을 해왔다면 정규 수업 형식을 좀 확장해서 10주 동안 장기 프로젝트를 진행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 네 가지 과정을 거쳐서 진행이 되는데 먼저 배경 지식을 학습하고 개념 설명도 선생님들이 해주고요. 두 번째로는 그 내가 배운 여러 가지 지식을 바탕으로 아이디어를 이제 계획을 하는 거죠. 그리고 내가 아이디어가 정해지면은 포디프레임을 사용해서 작품을 만들고 그 다음에 발표 연습도 하고 기회가 되면은 보고서도 작성하고 이런 과정으로 진행이 됩니다. 자, 먼저 배경 지식 학습 개념 설명입니다. 저는 이 과정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고 아이들이 배우는 게 가장 많고 가장 아이들이 힘들어하고 가장 어렵다. 이 과정이 보통 짧으면 한 2주 길면은 4주 정도까지 걸리는 경우가 있어요. 아이디어 짤 때까지. 그래서 아이디어를 짜기 위해서 이 배경 지식 학습을 해야 되는데 이게 없으면은 창의적인 아이디어는 안 나온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과정에서 내가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내기 위해서 여러 가지 질문도 던져보는 훈련도 하고요. 발명 기법도 적용을 하고 선생님들이랑 대화를 하면서 사고를 점점 확장시키면서 아이들이 궁금한 내용들이 나오잖아요. 모르는 내용들이. 그리고 각 주제마다 배워야 되는 지식들을 선생님들이 다양한 사진과 영상 자료를 통해서 아이들에게 학습을 시켜주고 많이 사례들을 보여주는 거예요. 없기도 해야 되는데 중력이 없을 수 없잖아. 근데 선생님이 하늘로 날려면 어떻게 될까? 중력보다 만약에 선생님이 더 크게, 더 큰 힘으로 쫙 점프하면 어떻게 되겠어? 그냥 중력이 깨져요. 중력보다 더 크게 선생님이 예를 들면은 여기 선생님이랑 재영이랑 이렇게 밀어. 그럼 누가 더 힘이 세? 선생님이 힘 세면은 재영이가 밀리겠지. 네. 근데 재영이가 만약에 힘이 더 세. 그럼 선생님이 밀리겠지. 자, 선생님이 점프하는데 선생님 밑으로 누가 잡아당기고 있다고? 중력. 중력이 잡아당기고 있어. 근데 선생님 그래서 점프해도 다시 깔아앉아. 그런데 만약에 계속 중력보다 더 크게 뭐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아이들이 쉽게 뭐 깊이 있게 설명하는 건 아니지만 아이들이 이해하기 쉽게 하는 거고 저희가 작품을 그냥 만드는 게 아니에요. 작품 안에 수학, 과학적 원리를 표현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여러 가지 개념도 설명해주고 사례 같은 것도 영상으로 보여주고 그래서 그동안에 배운 지식과 여러 가지 사례를 바탕으로 아이디어를 내는 거죠. 그래서 나만의 아이디어를 글로도 표현해보고 그림으로도 표현해보고 말로 설명도 해보고 작품으로 초안도 만들어보고 하는 건데 2인 1팀이잖아요. 그래서 팀원의 의견도 듣는 훈련도 하고 나의 의견을 어떻게 하면은 상대방이 기분 나쁘지 않게 표현하는 방법 그런 것들을 이제 가르쳐주고 그리고 남들이 생각하지 못한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구상하는 훈련 같은 경우도 계속 이제 이어서 합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완벽한 아이디어는 없기 때문에 아이들이 계속 이제 시간이 지날수록 내가 처음에 생각했던 아이디어에서 계속 바뀌어요. 그럼 바뀌면 애들이 어떻게 하겠어요? 짜증내겠죠. 왜 또 바뀌어요? 이러면서 그 힘든 과정을 경험하게 하는 게 저희들의 목표입니다. 힘들어야지 도움이 되죠. 자, 그래서 아이들은 무조건 엉뚱한 아이디어로부터 출발해요. 그런 것들을 막 독려해요. 하지만 그게 완전히 정말
산으로 가면 안 되기 때문에 엉뚱한 아이디어를 저희들이 실현 가능하도록, 그리고 그 안에 수학 과학적 원리가 포함되어서 설명되고 만들 수 있도록 선생님들이 생각을 가다듬어 줍니다. 이게 선생님들의 역할이 돼야 되고요. 이게 선생님들 다 해주는 게 아니에요. 반드시 필요한 과정이에요. 어떤 놀이기구를 만들 수 있을까를 만드는 거야. 그냥 놀이기구 만드는 게 아니에요. 달에서 우리가 놀이기구를 만든다. 그러면 아예 다른 둘 우리가 다른 중력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중력이 있어요. 에? 그러면 그런 놀이기구가 있으면 어떨까? 오, 맞아, 그렇게 잘했어. 지우. 근데 이렇게 사람들이 점핑 안전벨트 없이 점핑 하는 놀이기구가 있으면 어떨까? 오, 너무 잘했어. 좋아요. 자, 우리 다음 단어. 놀이기구랑 우산. 우산이 사람들이 튕기는 자,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하고요. 내가 계획했던 아이디어를 이런 식으로 그림으로도 표현해보고, 설계도 저희가 매 수업 시간마다 최대한 이제 하려고 하는 그 설계도, 유아 초등 이런 식으로 내가 만든 작품에 어떤 수학 과학적 원리가 들어있는지 이런 것들을 계속 내 머릿속의 아이디어를 글과 그림과 말과 작품으로 계속 밖으로 인출해보는 거예요. 그런 연습들을 계속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아까 이제 달에서 만드는 놀이기구 얘기했죠. 사례를 보여주는 게 왜 중요하냐? 사례를 안 보여주면은 작년에가 이제 아마 우주에서 만드는 뭐 놀이기구 제작하는 게 아마 초등학교 저학년 주제였던 것 같아요. 그러면은 놀이기구 만들려고 하면 애들 거의 100이면 100 다 모겠어요. 롤러코스터 아니면 바이킹입니다. 사례를 안 보여주면. 근데 놀이기구에도 여러 가지 형태의 놀이기구가 있다. 이런 것들을 애들 쭉 보여주고, 그리고 아이디어를 구상을 해보라 그러면은 다양한 놀이기구 형태를 또 아이들이 표현을 할 수가 있고, 또 놀이기구에 국한짓지 않고 전혀 상관없는 다른 아이디어 개념과 결합을 해서 내가 아이디어를 이제 계획하는 그런 훈련들을 계속 하다 보면은 정말 너무나 재밌고 신기한 아이디어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 과정들을 꼭 거쳐야 된다. 가장 중요한 대회 준비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과정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아이디어가 제가 말씀드린 대로 한 2주에서 4주 정도 지나면 아이디어가 결정되면은 그때부터는 이제 만드는 거예요. 계속 만들면서 하는데 나의 아이디어를 계속 구체화하는 그런 과정들을 거치고요. 아이들이 나이가 어리면은 잘 못 만들겠죠, 당연히. 내가 공 모양을 만들고 싶은데 이 공 모양을 4D 프레임으로 만드는 것조차도 아이들이 어려워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선생님이 직접 만들어서 아이들이 이거 보고 한번 똑같이 만들어봐, 이런 식으로 도와줍니다. 아이들이 만들고 싶은 무언가가 있으면은 글과 그림으로 표현을 했잖아요, 1차적으로. 저희는 올해는 이제 점토도 이제 좀 활용을 해보려고 하는데 아이들이 좀 다루기 쉬운 이제 재료니까 그런 식으로 이제 표현을 했는데, 이걸 4D 프레임이라는 교구로 어떻게 표현할지 모른다. 이게 교구 자체가 좀 어렵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선생님들이 적극적으로 도와줍니다. 그리고 따라 해보게 합니다. 선생님들이 다 만들어주진 않아요. 하지만 선생님들이 만든 걸 보면서 따라하게 하는 거예요. 이 과정은 반드시 필요하고 아이들이 직접 따라하면서 직접 만들면서 그 구조와 동작의 원리들을 이제 이해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서 여러 가지 원리들을 이제 파악을 하고, 그리고 내가 직접 만들어야 됩니다. 아이들은 선생님이 만든 게 당연히 더 잘 만들었을 거 아니에요. 그래도 자기가 만든 걸 더 좋아해요. 저희가 봤을 때 이거 좀 바꿨으면 좋겠는데, 이거 너무 모양이 좀 이상한데, 그래도 아이들은 자기가 만든 걸 좋아해요. 그리고 그 안에서 많은 것들을 설명할 수 있습니다. 자기가 직접 만들었기 때문에. 이거 뭔데? 와, 이야, 너무 잘하고 있어. 좋아. 우와, 너무 잘해. 와, 털이 보송보송 난 것 같아. 왜 잘하고 있구만. 너무 잘해. 이야, 담서. 이야, 좋아. 이야, 집중력. 눈빛 장난 아니야. 와. 야, 여기도 5, 6학년 저렴해 보여주는다. 좋아. 너무 잘하고 있어. 힘들어도 끝까지. 화이팅. 안 되는 거 없어.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는데 너무 잘하고 있어. 자, 1등 상금 얼마? 50만원. 한 사람당 100만원, 한 사람당 50만원씩. 자, 상금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상금보다 더 중요한 게 뭐예요? 이 많은 노력, 우리의 경험이야. 그래도 상금도 중요해요. 이게 자, 9학년 아이들 재밌게 만들죠. 만들 때는 뭐 선생님들이 사실은 막 설명을 하기보다는 아이들에게 만드는 시간을 충분히 주는 게 가장 중요하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아이들은 느리잖아요. 그 느리더라도 자기가 선생님들 기다려주면서 자기가 스스로 소화할 수 있게 하는 게 중요합니다. 자, 그렇게 작품이 만들어지면은 이제 발표 연습도 하는 거죠. 발표도 그냥 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뭐 내가 중구난방식으로 하는 게 아니라 전체를 먼저 설명하고 그 다음 부분을 설명하고 뭐 이런 식으로 내가 설명하고 싶은 뭔가 하나의 주제가 있으면은 구조적으로 어떻게 생각해서 내가 표현을 해야 되는지 그런 것들도 하고, 대본을 최대한 외우지 않고 발표하게 합니다.
저희가 처음에는 저희도 사실 긴장되니까 대본을 좀 외우게 했어요. 뭐 물론 나쁘지 않습니다. 나쁘지 않은데 작년에 저희가 시험 삼아서 대본을 하나도 외우지 않게 하고 그 대신에 그 과정에서 당연히 아이들이 다 최대한 하게끔 했죠. 근데 효과가 저는 더 좋은 것 같아요. 아이들이 그냥 술술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아이들 말하기 좋아하잖아요. 대본을 외우지 않아도 내가 직접 만들고 직접 했으니까 그냥 술술술술 해요. 막 설명할 게 막 넘쳐나요. 그래서 저희는 그 대신에 구조적으로 순서 설명을 요 순서대로 해, 논리적으로 이렇게 내가 왜 이걸 만들었어 그것도 설명하고 여기 들어가 있는 수학과학적 원리는 어떻게 설명해야 되는지 설명하는 방법도 가르쳐주고 이런 것들을 저희가 이제 가르쳐 주는 거고요. 그래서 발표 연습도 이제 시킵니다. 만지지 말고. 자, 목소리 더 크게. 시작. 그렇지. 안녕하세요. 저는- 한국초등학교 1학년 3반 김희준입니다. 그렇지. 저희는 손 달에 내리고. 있는 테마파크를 만들었어요. 여기는 외계인 테마파크. 목소리. 하늘에서 떨어지는 놀이기구를 만들었어요. 차려. 움직이지 말고. 그리고 외계인 테마파크를 만든 이유는 우주에 외계인이 있을 수 있으니까 만들었어요. 목소리 크게. 이걸 위로 올리면 놀이기구를 어떻게 타는지 설명해야겠습니다. 해봐. 놀이기구를 어떻게 타든지 설명하겠습니다. 자, 목소리 크게. 이걸 위로 올리면 막대기가 위로 올라가면서 이거라고 하지 말고 우리 이거 뭐였어? 이거요. 손잡이. 손잡이를 위로 올리면 막대기가 위로 올라가가지고 천천히 보여줘. 천천히. 얘가 밑으로 내려가면 사람도 밑으로 내려가가지고 트램펄린에 떨어져요. 시작. 안녕하세요. 그렇지. 저는 3학년 1반 강순민입니다. 이해서입니다. 그 다음에 이건 은하계 행성들입니다. 이 두 개는 특별 자, 이제 어떻게 설명하냐? 손잡이를 돌리면 따라해보세요. 손잡이를 돌리면 손잡이를 돌리면 그렇지. 한번 돌리면서 네가 어떻게 움직여? 기어가 어떻게 움직여? 기어가 돌아가서 그렇지. 위에 연결돼 있는 위에 연결돼 있는 기어를 따라 돌아갑니다. 그렇지. 그렇게 돌아갑니다. 오케이 좋아요. 자, 이것도 마찬가지로 안녕하세요. 신촌초등학교 3학년 3반 이서우입니다. 안녕하세요. 옹화초등학교 2학년 2반 강주원입니다. 저희가 만든 작품은 바람의 힘을 이용해 비닐하우스 지붕을 보호하는 장치입니다. 겨울에 눈이 많이 내리면 비닐하우스 지붕에 눈이 많이 쌓이게 되는데 쌓인 눈의 무게로 비닐하우스가 무너집니다. 이렇게 되면 농촌에서 제3피해가 발생해서 농사짓는 아저씨들이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모터를 사용해서 비닐하우스 지붕을 이동시켜 지붕에 눈을 제거하는 장치가 있지만 전기를 많이 써야 하고 사람이 직접 지붕에 눈을 걸어낼 수도 있는데 그럼 너무 귀찮은. 자, 제가 발표 보여드렸는데 처음에 두 개는 대본 외우지 않고 작년에 준비했던 거고요. 지금 마지막에 보여드렸던 거는 저희가 처음 대회 준비할 때 대본 아이들 읽어서 이제 예선작을 제출할 때는 당연히 이제 깔끔하게 해야 되니까 당연히 대본 읽히게 하죠. 근데 마지막 걸 제가 왜 보여드렸냐? 그때 그 당시에 주제가 자연에너지를 이용한 발명품이었어요. 제가 처음 설명할 때도 자주 설명하는 건데, 그럼 자연에너지를 이용한 발명품을 제작을 할 때 제가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제일 중요한 과정은 사전조사, 자료조사. 창의력은 지식이 베이스가 되지 않으면 안 돼요. 그래서 자료조사, 풍부한 자료를 아이들이 경험하는 게 중요한 거고, 그리고 다양한 개념에 대해서 내가 알고 있어야 그 내가 가진 지식을 연결을 해서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낼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아이들은 자연에너지를 이용한 발명품을
아까 그 마지막에 보여드린 영상처럼 처음부터 그 아이디어를 낼 수 있는 학생들은 저는 거의 없다고 봅니다. 저는 영재교육원 다니고 있는 애들도 거의 없다고 봅니다. 요즘 걔네들 같은 경우는 챗GPT에 너무 의존해서 과의존해서 너무 문제인데, 그러면 저희도 어떻게 하냐? 자연에너지가 뭔지부터 쭉 설명을 해주고,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문제를 발견해야 아이디어가 나온다 그랬죠. 문제를 발견하는 능력을 키워줘야 되는데, 그러면 그 문제에 대해서도 아이들은 접할 수 있는 나이가 아니잖아요. 초등학생이니까. 그러니까 저희가 다양한 영상, 사진 자료를 찾아가지고, 야, 농촌에는 이런 문제가 있대, 장애인에겐 이런 문제가 있대, 여성에겐 이런 문제가 있대, 학교에서 이런 문제가 있대, 이런 것들을 쭉 보여줘요. 정말 너무 엄청 많은 자료들을 보여줍니다. 얕지만, 가볍지만 많은 자료를 보여주면서, 그 대신 아이들은 관찰력이 좋고 기억력이 좋다 해서 그래서 많이 기억하거든요. 그 다음에 어떤 아이디어, 어떤 문제를 해결해 볼까 했을 때 저런 아이디어가 나올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가장 중요한 거는 앞에 초기에 한 4주 정도, 3, 4주까지 아이디어를 내기 위해서 자료 조사하고, 그리고 여러 가지 사례를 학습하고 개념을 설명하는 그 과정이다. 그 이후 과정은 쉽다 하는 것들을 제가 이제 설명해드리기 위해서 마지막 영상을 보여드렸고요. 대회 기간 때는 이렇게 준비합니다. 출발은 저희 무조건 전제가 있습니다. 저희 수많은 학생들 어떻게 선생님들이 다 내주겠어요, 아이디어를. 저희 학원 같은 경우에는 대회에 참가하고 싶은 사람만, 잘하는 사람만 참가시키고 그러지 않거든요. 저희 목적은 사실은 뭐 속된 말로 잘 못하는 학생들, 그리고 내성적인 학생들, 이런 경험을 많이 앞으로 못할 것 같은 학생들, 그런 학생들도 이 대회에 참가시키는 게 저희 목적이에요, 사실은. 그래서 전원 대회 참가반으로 준비를 하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대회 나는 가기 싫다, 그러면 따로 정규 수업을 진행할 수 있는지 개인적으로 조율하셔서 신청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대신에 전제가 뭐냐? 그 많은 학생들 선생님이 다 해줄 수 없어요. 물리적으로 다 해줄 수 없어요. 그래서 출발은 무조건 학생들의 아이디어로부터 합니다. 그래서 아이디어 내는 과정이 쉽지 않죠. 아이들이 지루해합니다. 때로는 지루해하고 어려워합니다. 힘들어합니다. 하지만 그 힘듦을 경험하게 하는 게 저희 목적이기 때문에 이렇게 진행을 하고요. 팀을 짤 때 나와 친하지 않은 학생과 한 팀이 될 수 있어요. 하지만 저희가 일부러 그렇게 매칭시키기도 해요. 그 대신에 서로 배려하고 서로 또 적응하고 사회성을 키우기 위해서, 요즘에 팀워크가 굉장히 또 중요하잖아요, 요즘 사회에서. 그래서 나와 다른 사람들과 한 팀이 되었을 때도 잘 적응할 수 있게, 때로는 싸울 수도 있고, 의견이 안 맞아서 싸울 수도 있고, 서로 서운할 수도 있고, 하지만 그 경험 자체가 저는 소중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술적으로 도움이, 만드는 기술 필요하면은 선생님들이 적극적으로 개입하고, 요거는 교육적으로 맞습니다. 제가 아이디어를 다 짜주는 게 아니잖아요. 하지만 아이들이 표현하고 싶은 게 있는데 어떻게 만들지 모르겠다, 그거는 선생님들이 도와주는 게 맞아요, 교육적으로. 그래서 그 대신에 선생님들이 만들어준 걸 그대로 사용하지 않고 그걸 내가 따라 만들어 보고 내 것으로 만드는 시간이 이제 필요한 거죠. 저희 학원에서는 결과보다 과정을 중요시합니다. 모든 학원에서 다 이렇게 얘기하겠지만, 그래서 학부모 눈치 안 봅니다. 뭐 수상 못했다고 나중에 컴플레인 하지 마세요. 저도 이제 한 성격 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 대신에 그 과정을 거치면은 좋은 결과물을 항상 저희 매해 얻어왔습니다. 그래서 하나의 결과물을 위해서 전반적인 과정을 경험시켜주고 싶으시면은 이 대회 준비반에 등록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양한 경험을 하고요. 제가 여기 말씀드린 데 희로애락을 경험한다고 했죠. 제가 대회 참가하면 꼭 몇 가지 생각나는 이제 몇몇 학생들이 있어요. 작년 같은 경우에 유아 7세였는데 그 학생이 이제 대회 처음 나가는 것 같아요. 근데 엄청 긴장을 많이 했어요. 긴장을 많이 해가지고 대회 당일에 오바이트를, 토를 5번이나 했대요. 어머님이 옆에서 막 쩔쩔매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막 안타까워 죽겠더라고요. 저도 막 7살 아이가 막 토를 5번이나 해가지고 긴장돼가지고, 더군다나 그 아이는 또 혼자 나갔어요, 또. 근데 그 아이가 좋은 상을 수상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올해 이제 1학년이 됐잖아요. 자신감이 또 대회 나갈 거라고 하면서, 이런 경험들. 돈 주고 살 수 없는 경험이죠. 또 한 학생은 고학년 여학생이에요. 고학년 여학생. 대회를 죽어도 나는 나가기 싫다. 아시잖아요. 얼마나 까칠해요. 고학년인데, 초등학교 고학년인데 여학생이에요, 더군다나. 얼마나 까칠하고, 사춘기도 이제 와가지고 이제 까칠한데, 대회 난 진짜 그건데 죽어도 안 간다. 그래서 거의 저희가 10주 과정인데 진짜 한 4주, 5주 정도까지 그 아이를 설득하기 위해서 어머님도 애쓰시고 저희도 애쓰시고 해서 겨우겨우 어떻게 해서든지 한 팀으로 엮어서 나갔는데, 또 다행히 상을 수상해서 그 아이가 굉장히 만족감이 컸다 하는 거고요. 또 하나는 대상을 2번 수상한 학생입니다. 저희 학원에 꽤 오래 다닌 학생인데, 그 학생 같은 경우에도
머리가 좋아요. 머리가 좋은데 뭐 대부분 학생들이 그렇듯이 공부에 흥미를 느끼는 학생이 얼마나 되겠어요. 그래서 그런 상태로 있는데 대회 때 수상을 하니까 자존감도 생기고 자존감도 높아지고 자신감도 생기고 그래서 그 학부모님들이 저한테 이 아이가 평소에 과학에 이런 거 이제 관심이 없었는데 대회 수상하고 난 다음에 다른 학원에서도 수업 태도가 굉장히 바뀌었다고 하고 그리고 자기 한번 카이스트 한번 가보고 싶다 막 이런 얘기도 한번 한다고 하고 물론 대학이 다 중요한 건 아니겠지만 그러니까 아이들이 자신감을 얻는 거죠. 그런 경험들을 느끼게 하는 게 저는 이제 목표라고 봅니다.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반대론 대회 때 계속 수상을 못한 학생도 있어요. 근데 저희는 그 학생들을 정말 아낍니다. 아끼는데 언젠가는 꼭 좋은 경험을 하리라고 보고 수상을 못 하더라도 저는 오히려 대회 때 수상해보고 실패하는 이 경험들이 그 아이들을 더 성장해줄 거라고 오히려 더 확신해요. 저도 계속 떨어졌고 매번 그랬듯이. 그래서 실패가 사실 사람들을 더 단단하게 만들지 않습니까? 오히려 처음부터 수상한 학생들은 좀 교만한 경향이 있어요. 하지만 실패를 하면은 이제 익숙해요. 뭐 또 떨어지면 어때? 또 대회 나가는 거지. 놀러 가는 거예요. 이제 마실 나가듯이. 그래서 저는 그 학생들의 그런 실패하는 경험도 실패라고 제가 뭐 표현하긴 했지만 실패는 이제 부적절한 표현이지만 수상을 뭐 하지 못하더라도 좀 아쉽더라도 그런 경험들조차도 아이들에게 좋은 경험이 된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대회 준비반 신청 학부모 참고사항입니다. 대회 당일 일정 꼭 확인해 주셔야 됩니다. 이번에 충북이기 때문에 학부모님께서 동행하시지 못하시면은 참가가 어려우실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 경우에는 정규 수업을 진행하시든지 아니면 잠시 뭐 휴원을 하시든지 이런 식으로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신규 등록하시는 분들, 기존 회원들 말고 신규 등록하시는 분들은 50만원 선결제 하셔야 되고요. 재료비 포함이고 10회 수업입니다. 근데 그 이후에 발표하는 거라든지 만들기 수업에 돌입했을 때 와가지고 만드는 거는 뭐 자유롭게 추가 더 수업 시간에 오셔가지고 만드는 거는 저희가 이제 허용을 해드립니다. 기존 회원분들 같은 경우에는 10회 기준으로 해가지고 남은 수강료 차감해서 잔액만큼 결제를 하시면 되고요. 저희가 이렇게 하는 이유가 있어요. 작년에 이렇게 안 했고 기존 회원들 같은 경우에는 회차로 저희가 차감을 해드렸잖아요. 근데 이제 이게 어떤 상황이 벌어지냐, 대회에 참가하겠다고 했는데 나중에 갑자기 사정이 생겨서 참가를 못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러면은 이거는 저희는 사실 괜찮은데 다른 학생에게 좀 피해를 줄 수 있거든요. 실제로 피해를 주기도 하고. 그리고 수업을 진행하다 보면은 수업 참가 일수가 적어도 어찌됐든 저희는 이제 학원을 운영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저희가 책임지고 최종 결과물을 만들어 줘야 돼요. 저희가 다 해준다는 의미는 아니에요. 하지만 최종 결과물을 만들어 줘요. 그런데 저희 의도와 상관없이 또 이게 수업 참가한 일수는 적으나 또 좋은 상을 수상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또 형평성에 어긋나잖아요. 그래서 모두 다 동일하게 10회분은 다 완납을 하시고, 그리고 또 이제 거리가 더 멀다 보니까 중간에 또 당일에 취소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고, 그래서 그렇게 이제 진행을 하기로 했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좀 협조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팀 편성은 임의대로 동일 수업 시간대에 저희가 2인 1팀으로 임의 편성합니다. 그 대신에 막 편성하지 않아요. 서로 팀이 됐을 때 좀 서로 도움이 될 만한 성향의 아이들을 저희가 매칭을 시키고요. 간혹 숫자가 안 맞아서 1인 팀으로 참가하는 경우도 있어요. 공식적으로는 2인 1팀인데 최대한 2인 1팀 맞추지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혼자 이제 참가하기도 하는데, 그에 따른 이제 물론 불이익도 뭐 있다고 이제 합니다. 주최 측에서는. 그래도 저희가 이제 기본적으로 저희가 편성을 하되, 만약에 뭐 나는 내가 원하는 학생이 있다 그러면 그 학생이 있는 수업 반으로 이제 이동을 하시든지 아니면 외부 학생들을 더 이제 같이 조인 시켜 주시든지, 그런 것들은 이제 학부모님들께서 하시되 학원 재량으로 팀 편성을 합니다. 아이들에게 도움되는 방향으로. 그래서 이런 경우는 없었으면 좋겠어요. 나는 저 학생이 잘하니까 저 학생이랑 하고 싶어요. 이런 거 저희들이 절대 안 됩니다. 저희가 제일 싫어하는 거고요. 뭐 누가 잘하고 못하고 어디 있겠어요. 저희는 그런 거 없고요. 학생들 다 수준 거기서 거깁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이 과정을 통해서 무엇을 배우느냐가 중요한 거지, 내가 수상에 맞춰서 막 일부러 개인적인 편의를 받으리는 건 저희가 절대로 하지 않고 그렇게 하기도 싫습니다. 대상 수상하면은 이제 상금이 100만 원인데 2인 1팀이니까 50만 원씩 수령해서 하시면 되고요. 그런 식으로 이제 참고사항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제가 최대한 이제 빨리 끝낸다고 끝냈는데 그래도 50분이나 지났네요. 자, 지금부터 궁금한 점 있으시면, 잠깐 제가 잘생긴 얼굴 제가 한번 보여드려야 되나요? 잠시만요. 자, 궁금한 점 있으시면은 말씀하시기 어려우시면 채팅방에 남기셔도 되고요. 마이크 켜시고 질문하셔도 되고, 궁금하신 점 없으시면은 저희가 마무리하겠습니다.